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잠시 흔들렸던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바탕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드맥스의 주요 커버드콜 상품 7개의 상반기 성과를 비교해보고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종목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드맥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워 ETF 탭에 굉장히 많은 커버드콜 상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월배당 커버드콜 중 배당그룹별 대표 종목들 하나씩과 기초자산이 핫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라이징 스타 두 종목, 그리고 주배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울티까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는 모든 종목을 올해 1월 2일 종가로 1억 원씩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변동과 해당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의 수익률 비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각 커버드콜 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의 25년 1월 2일 종가는 379.28달러이고 1억 원어치를 구매하면 188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후 매월 말 기준 종가에 따른 총 보유 잔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의 1억 원은 71,429달러입니다. 연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인한 주가의 하락으로 48,807달러까지 하락한 평가 금액은 최근 반등을 하며 62,082달러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3%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테슬라의 커버드콜 상품인 A그룹의 테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5년 1월 2일 기준 테슬리의 종가 13.46달러에 1억 원어치를 매수하면 5,307주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운용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당금으로 테슬리를 재매수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그냥 배당을 현금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파란색 차트가 배당금을 그냥 현금 수령한 케이스이며 이때 8월 8일 종가 기준 테슬리의 평가액은 4756달러까지 하락하여 최저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수령한 배당금이 19,263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면 총 평가액은 60,019달러가 됩니다. 토탈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15.97%입니다. 반면 초록색 차트는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단순 배당 수령보다 변동이 작고 최종 하락 수익률도 조금 더 나은 마이너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산과 테슬리의 배당 재투자 여부에 따른 수익률 그래프를 그려보면 배당 재투자의 경우에는 기초자산과 흐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단순 배당 수령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B그룹의 엔비디와이입니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는 1월 2일 종가인 138.31달러에 516주를 매수할 수 있었고 3월까지는 주식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로 55,972달러까지 평가액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4월 이후 랠리가 나와서 8월 8일 종가 기준 94,353달러를 기록하며 32.0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커버드콜인 엔비디와이는 1월 2일 종가 23.90달러 기준 2,989주를 매수할 수 있었고 이후 기초자산의 흐름과 같이 4월 말까지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다가 5월 말부터 반등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단순 수령한 경우에도 주가 수익과 배당을 합산하면 플러스 3.72%의 수익이 나왔고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플러스 12.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를 한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상승분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배당금 단순 수령과 재투자의 갭도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C그룹에 속해 있는 코인베이스 기반의 코니입니다. 코인베이스는 1월 2일 종가가 257.21달러이고 1억 원으로 278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던 3월 말까지 급락하며 47,829달러까지 하락했다가 4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7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86,239달러, 수익률 20.73%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버드콜의 성과를 보면 기초자산의 전체 상승폭이 나쁘지 않았지만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코니의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에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단순히 수령한 경우에는 최종 마이너스 37.61%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서 최종 마이너스 9.01%를 나타냈습니다. 새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배당 재투자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지만 상승기에는 상승분을 다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재투자를 해도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기초자산의 변동이 상하방으로 너무 극심한 경우에는 배당 재투자로도 커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스트래티지 기반 D그룹의 MSTY입니다. 기초자산인 스트래티지는 1월 2일 종가 300.01달러 기준 238주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2월 말이 가장 바닥이었고 현재 기준 평가액은 94,075달러로 31.71% 상승하였습니다. 스트래티지가 30% 넘게 상승한 덕분에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던 엔비디아의 경우처럼 배당제 투자 케이스가 단순 배당 수령보다 약간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 단순 수령 시 평가액 80,049달러로 12.07% 수익, 배당금 재투자 시 83,147달러로 16.41%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코인베이스와 같이 크립토 시장을 추종하는 상품인데 코인베이스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한 종목만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징 스타 종목 중 하나인 팔란티어 기반의 PLTY입니다. 기초자산인 팔란티어는 1월 2일 기준 75.19달러로 1억 원이 있었으면 950주를 살 수 있었고 현재까지 보유한 경우 큰 하락 없이 177,607달러, 수익률 148.65%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해준 덕분에 PLTY도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3월 말까지 팔란티어가 횡보했던 구간에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단순 수령한 경우에 주가 수익률은 10.76%였고 배당금 수익은 42.66%였습니다. 합산하면 53.4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더욱 성과가 좋아서 평가금액 124,232달러, 수익률 73.92%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산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도 결과가 좋습니다. 커버드콜 투자로 성공하려면 기초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인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또 하나의 라이징 스타 종목인 로빈후드의 커버드콜 후이입니다. 로빈후드도 팔란티어만큼이나 올해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인데요. 다만 후이가 5월에 처음 상장을 한 만큼 비교를 위해서 후드도 5월 후이 상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후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무려 57.85%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하였고 평가 금액이 112,751달러에 달합니다. 동일 기간 후이도 기초자산의 상승 덕분에 크게 올라 단순 배당 수령 시의 주가 수익률 35.97%, 누적 배당 수익률 26.88%를 기록해 합산 62.8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에도 67.6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비교적 관찰 기간이 짧고 그 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줄곧 상승만 했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 케이스가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커버드콜이 콜옵션을 판매한 수익으로 분배금 재원을 만들고 있으니 이렇게 기초자산이 상승세가 강하면 콜옵션 수익금도 많아지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배당 기간이 짧으면 ROC 즉 자본환급도 낮아서 재투자가 가장 수익이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월배당은 아니지만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배당 상품 울티입니다. 울티는 기초자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비교는 힘들 것 같고 배당 수령과 재투자 비교만 해보려고 합니다. 25년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9.04달러에 7,901주를 매수한 경우 배당금을 단순 수령 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33.30%로 안 좋지만 누적 배당금이 33.85%로 주가 하락을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55%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했다면 이때는 4.43%로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은 1월 2일에 모두 71,429달러인데 8월 8일 현재 팔란티어는 177,607달러가 되어 약 2.5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금 대비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버드콜 기준으로 보면 단순 배당 수령보다 배당 재투자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를 하면 기초자산의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월 배당 금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현금 흐름을 키울 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케이스별 순위를 보면 후드와 팔란티어가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좋다 보니 1, 2위를 독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은 엔비디아와 스트래티지가 3,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산은 엔비디아가 더 퍼포먼스가 좋지만
커버드콜은 모두 MSTY가 순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NBDY보다는 MSTY가 운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한 울티는 오늘 다룬 종목들을 모두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고 있고 전체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주배당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가를 잘 유지하면서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리와 코니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역발상으로 둘 다 많이 하락한 만큼 기초자산의 급등이 올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커버드콜의 핵심은 우상향할 만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배당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저장해뒀다가 위기가 올 때만 투입하는 방법, 기초자산의 상승을 점치면 두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방법, 분배금을 나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분배금의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 커버드콜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드가 작을 때는 커버드콜에 재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의 규모를 늘리고 추후에는 커진 배당금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나 지수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기 커버드콜 7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 정리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